삼성전자는 9월 11일 갤럭시 Z 플립 5G와 함께 폴드2를 출시했습니다. 전작 폴드1에서 지적되었던 대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IT 리뷰어들이나 전문 매체들은 극찬을 늘어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지 CNBC는 휴대전화의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는 혁신지향적 제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연스레 삼성과 경쟁하게 될 상대들에게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오포라는 중국 브랜드가 Z 플립과 유사한 클램쉘 형태의 특허를 내놓으며 폴더블 시장으로의 진출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특히 오포를 포함한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폴더블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와중이어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IT 매니아들은 매 순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들은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브랜드 네이밍을 내놓기 무섭게 바로 카피해내는 데다 중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재를 호시탐탐 노리며 기술 유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라도 삼성전자가 업계 원탑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인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폴더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힌지 관련 기술이 유출된다면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는 시장에서의 하드웨어적 차별화 요건을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 커뮤니티와 전문 매체들은 의외로 이런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삼성의 강화된 사내 보안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노골적인 인력, 정보 빼가기를 경험하고 사내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협력사를 통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를 밀수입하려다 딱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 있었죠.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않는 화웨이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오리무중인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화웨이와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상황이었는데요. 갤럭시 폴드1의 첫 공개는 2019년 2월 언팩이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첫 폴더블 스마트폰의 공개가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터라 업계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즉각 협력사들과의 보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사내 개발 부서를 더욱 외부화, 격리시키는 방안을 구상했는데요. 특히 대중화만 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개발 부서들은 외부로의 정보 유출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정보가 유출되는 형태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갤럭시 S나 노트 시리즈 같은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유력 정보들은 공식 공개 이벤트인 언팩 행사를 1에서 2달 앞두고 유출되는데요. 외관 디자인이 가장 먼저 유출되는데 대부분의 사례는 케이스 등의 액세서리 제조사들의 사전 물량 확보를 배려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모델링을 제공하고 이 정보가 액세서리 회사 직원들로부터 유출되고 또 누군가가 이 정보를 토대로 3D 모델링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하거나 목업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애플 아이폰도 이런 사례가 꽤 있죠. 하지만 유독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에 대해서는 언팩 직전까지 비공식적 경로로 유출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과의 보안을 일반 제품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Z 플립 실사 유출이나 폴드2 사용 영상 업로드 모두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누군가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거나 직접 올렸더라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덜미가 잡혀 삭제되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인지 최근 삼성전자와 폴더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삼성의 노트나 S 등의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금방금방 카피해내는 반면 폴더블 폰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카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리를 위협하기는커녕 자멸의 길을 걷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영향력 있던 화웨이부터 살펴보시죠. 화웨이는 지난 2019년 8인치 아웃폴딩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를 내놓으며 삼성이 우리 기술을 따라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는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을 때 같은 시기에 실판매에 돌입한 유일하고도 가장 유력한 경쟁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폴더블 폰 시장 공략의 꿈은 삼성에게 도전장을 낸 뒤 1년 만에 완전히 박살났는데요. 삼성전자 협력사를 통해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된 게 크긴 했습니다. 한국에서 재미 못 본 화웨이는 미국을 상대로 똑같이 벌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스케일이 좀 커졌죠. 이를 지켜보던 미국 국무부가 화웨이 제재 강화안을 발표한 겁니다.
합니다. 한국 기업들로부터 더 이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9월에는 SMIC라는 중국의 유일한 최신 반도체 공장이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칩을 공급받을 업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구글과의 계약 불가능으로 유튜브, 안드로이드 공식 OS 탑재가 불가능한 데다 메이트 X 시리즈의 참패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급처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바꾸었으나 지난 8월 타결된 1차 화웨이 제재 강화안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BOE 손절치고 삼성에 붙으려 했더니 여기에서도 깨지고, 그렇다고 BOE와 다시 붙자니 관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죠. 원래대로라면 화웨이는 지금쯤이면 갤럭시 Z 폴드를 견제할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으려 치면 바로 저격 들어오던 화웨이가 이렇게나 잠잠한 것을 보면 내부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갤럭시 Z 플립과 비교되며 세계 매니아들에게 대차게 까였던 모토로라 레이저 2019의 후속작 모토로라 레이저 2020입니다. 레노버는 지난 1일 삼성의 Z 플립 5G와 Z 폴드 2가 공개된 지 9일 만에 새 폴더블 폰을 내놓았습니다. 동일한 클램쉘 형태와 5G 지원 모델, 약간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Z 플립 5G 모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쪽은 정식 출시도 하기 전에 거의 사장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커뮤니티와 매체들은 삼성 갤럭시만 조명할 뿐 이쪽은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요. 소비자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전작에서 지적되었던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Z 플립 5G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관상 큰 차이점이 없고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도 동일합니다. 8GB 램, 256GB 저장 공간까지 똑같죠. 달라진 것이라고는 기존 스냅드래곤 855 모델에서 한 세대 이후의 성능 개선판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고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새로운 색상들이 추가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에서는 이런 Z 플립 5G가 출시도 전에 경쟁 모델을 이겼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스펙을 살펴보시죠. 전작과 흡사한 디자인, 똑같은 디스플레이까지 여전합니다. 그래도 AP를 비롯한 전체적인 내부 사양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전작 스냅드래곤 710 보급형 모델에서 765로 두세대 건너뛴 최신 보급형 칩을 채택했고 2GB 더 많아진 8GB 램, 128GB 늘어난 256GB 저장 장치가 탑재되었습니다. 또 전작에서 지적되었던 힌지 내구성을 개선했는데 여기가 웃음 포인트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에서 스테인레스 재질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놀랍게도 내구성 논란에 휩싸였던 경첩 형태의 힌지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포 폴더블 도안입니다.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개발 단계이지만 보통 IT 기업들이 모바일 기기를 내놓기 전에 해당 디자인의 독점권 행사를 위해 특허를 내놓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놀랍게도 아웃폴딩 형태의 클램쉘 디자인인데요. 아웃폴딩 기술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들은 이미 화웨이 메이트 X 시리즈의 참패로 증명되었습니다. 서너 달 쓰면 화면이 안 켜지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씁니까? 일반 스마트폰처럼 매우 단단한 글래스를 사용해서 패널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삼성도 못하는 걸 세계 5위 점유율 브랜드가 실현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경쟁사들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을 때 삼성은 Z 폴드 2에서 전작 대비 큼직해진 전면 디스플레이와 더 넓어진 내부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젤을 대폭 축소시켜 말끔한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도 덩달아 발전했는데요. 세로 축으로 여닫는 조개 껍질 디자인 라인업인 Z 플립의 프리스탑 힌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간이 삼각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반쯤 접힌 화면의 상 하단을 나누어 뷰파인더와 컨트롤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커스텀 힌지 교체 서비스를 지원하며 높은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Z 플립 2 출시까지 반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내놓은 Z 플립 5G는 벌써 두 곳의 유력 경쟁 업체들을 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폴더블 시장에서 독주를 한다 라는 표현도 민망할 정도가 되었네요. 현재 폴더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상 큐이시였습니다.